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춘분부터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개화를 하고 또 볕도 제법 포근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인데요. 무르익어가는 봄 기운에 대구와 부산에는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봄 기운도 더욱 짙어질 텐데요. 오늘은 한낮에 서울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날이 갈수록 기온이 더 올라서 5월 중순만큼이나 따뜻해지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아침 공기도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운데요. 현재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그만큼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워낙 고농도 먼지가 유입됐던 터라 서울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지금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30mm가 내릴 텐데요. 남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비 양이 많지는 않아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도, 대전은 3.9도, 대구는 9.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1도, 광주는 24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올봄 최고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만혼이 대세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서요,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 이 만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2년째 20대 초반의 여성 혼인 건수를 앞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통계청 이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지난해 40세부터 44세까지의 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900건대로 이 20세부터 24세까지의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인 1,100여 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20대 초반의 여성의 혼인 건수가 25년 전에는 13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000건으로 줄어들다 보니 약 93%가량 줄어들었고요. 반면 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 같은 기간 7,000여 건에서 1,900건대니까요. 50%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반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요즘 주변만 봐도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만혼이 대세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산술적인 거예요. 20대 초반 여성의 인구수가 감소했습니다. 이 연령별 주민등록 연항 인구, 즉 연초와 연말 이 주민등록 인구의 산술 평균을 살펴보면요. 2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20대 초반 여성은 29%가 줄었지만 이 40대 초반 여성은 같은 기간 16%가 늘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좀 줄어든 이런 것도 한 가지의 이제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20대 비중은 35%로 1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반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42%가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늦어지는 사회 진출 시점도 만혼이 증가하는 한 가지의 원인으로 뽑히고요. 최근 이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연상연하 커플, 그러니까 여자가 오히려 연상인 이런 커플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연상인 부부가 흔치 않아서 네. 그렇게 결혼하면 이게 화제가 되고 맞아요. 다들 네. 그래? 이랬었는데 확실히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 사회적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킥보드 견인료 폭탄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요,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보행자 안심 구간 내에 이 불법 주정차된 공유형 킥보드 등으로 대표되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을 즉시 견인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이 PM으로 인한 보행 불편 민원 신고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PM 관련 보행 불편 민원은요, 2021년에 1,062건, 지난해는 1,3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 이동장치 견인 시범 운영 계획을 실시를 해서요, 2개월마다 이 견인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길 가다 보면 참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단속 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있다라고 하면요, 단속 공무원이 견인용 스티커를 딱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견인업체에 동시에 통보하게 되는데요. 견인업체는 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견인과 보관에 드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대여업체나 최종 이용자에게 3만 원이 부과되고요. 1km가 추가될 때마다 1,000만 원씩 추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보관료 같은 경우에도 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영 주차장 요금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제주도는 향후 이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라고 하면 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을 하고 이 도내 유휴 기간 등을 활용해서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견인과 보관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금 1km 추가 시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무질서하게 우리 거리에서 보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시범 되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네. 그렇게 좀 질서 있게 운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개인형 이동 장치 이렇게 불리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파파라치 조롱 현수막입니다. 대구 동성로의 한 건물 앞에요, 역주행이나 불법 주정차 운전자를 신고한 이 파파라치를 조롱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서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대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 걸린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현수막 내용 살펴보시면 잠시 주차 정차 진입 절대 금지라는 제목의 문구와 함께 이 장소에서 나라를 구하는 불타는 열정과 정의에 가득 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패스트푸드점 손님을 가장해서 여러 달째 이 노트북과 휴대폰 2대의 무기를 가지고 파파라치를 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 국민신문고 또 중부경찰서, 중구청에 신고하고 있으니 78,000원의 뚜껑 열리는 과태료 범칙금 내지 않으려면 엄청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이 주정차 위반 신고를 당한 운전자들의 항의에 분노한 이 건물 입주자가 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고자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해당 현수막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신고자가 실제로 또 나타났다고요. 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이 파파라치를 찍은 사람이다라고 자처한 청년이 나타난 건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일의 배경과 이 정황 등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A씨는 많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차량을 신고하는 것을 보고 나도 신고해야지라고 생각만 했는데 평소에 자주 가던 패스트푸드점에서 보니까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이 해당 건물 앞에서 신고한 내역도 공개를 했는데, 그는 이 1월 30일쯤부터 신고를 시작해서 3월 10일까지 약 40일 동안요,
무려 535건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하루에 10건 이상을 신고한 건데요. 이어서 이 불법 주차를 신고하다 폭행당했을 때 경찰들 반응이 아유 굳이 신고해서 맞냐 였다고 하고요. 또 합의를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을 신고한 제 잘못이다 라는 취급을 받았다라고도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당당하고 뻔뻔한데 그걸 신고한 자신은 나쁜 놈이 되어 있었다라면서 더 이상 신고하지 않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지키고 보존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왜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우리 뿌리이기 때문에 뭐 왜 지켜야 하냐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사실. 저도 그냥 문화유산은 그냥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전남 화순에 다녀오면서 이건 정말 지킬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전남 화순으로 가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인류의 역사가 남아있는 전남 화순. 발길마다 아름다운 풍광과 선조들의 역사적 발자취가 느껴지는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여러분은 문화재, 문화유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옛것, 옛날 것? 그렇지만 지켜야 되는 것, 그죠? 오늘 여행을 통해서 문화재, 문화유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공기, 푸른 하늘. 전남 화순은 봄 기운이 새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야, 여기가 뭐 돌이 희한하게 생겼네. 화성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화순방문을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해설사님. 네, 저는 해설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다가 보니까요. 네. 여기가 멀리서 보니까 무슨 화성인 듯 같기도 하고. 네, 세계 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입니다. 예, 이게 고인돌이라 네. 제 눈에 그렇게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고인돌은 돌을 둘러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놓은 선사시대의 무덤이죠. 지석이 이제 있고 밑에 시신이 있고 이건 이제 덮개돌이거든요. 고인돌은 이렇게 옛날에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올렸을까? 상당히 미스터리하죠? 이 큰 돌을 어떻게 올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고인돌 이 덮개돌을 끌어올 때까지는 어디서 왔냐? 이 위쪽에 위에서. 위에 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전남 화순의 고인돌 유적지는 우리나라 고인돌 유적지 중 유일하게 채석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채석장에서는 고인돌의 채석과 축조 과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어서 선조들의 지혜는 물론이고 선사시대의 문화상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무덤이라는 개념이 생활근거지하고 다른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사인들은 이 무덤이라는 개념보다도 같이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순군에는 아주 특별한 고인돌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는 핑메바이 고인돌입니다. 이게 고인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길이 7m, 높이만 4m에 이르는 덮개돌은 그 무게가 20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선조들은 이렇게 큰 바위를 직접 채석해 얻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방법을 이용했다고 해요. 먼저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에다 나무를 집어넣으면 나무에다 물을 붓게 되면 이렇게 팽창하는 원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네네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인류의 지혜를 안고 있는 고인돌.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고인돌이라고 한 거를 알기 전까지는 이 동네 사람들이 핑메바이라고 불렀는데 저 위쪽에다 저 위쪽에가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돌을 던져서 소원을 빌게 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런 바입니다. 저희도 이곳에 소원을 빌어보려 합니다. 교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4월 21일부터 지금 4월 말일까지 여기서 이제 고인돌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번 축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지도 관광하시면서 힐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봄꽃들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 행사까지 잔뜩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화순 고인돌 축제에서 5,000년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 제일경으로 알려진 화순 적벽. 이곳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조들의 삶과 풍류가 담겨 있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화순 적벽에서 문화 해설사를 만났는데요. 야, 적벽이 정말 웅장하군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이게 왜 저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제 1519년에 네. 신대 최산주 선생님께서 귀무사를 인해서 이곳으로 유배를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여기 보니까 여기 적벽을 보고 마치 중국에 있는 소동파가 논이었다. 적벽과 닮았다 해서 적벽이라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화순적벽은 동복댐 상류 지역에서부터 약 7km에 걸쳐 발달한 크고 작게 이어진 절벽 4개를 지칭하는데요. 저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노루목적벽은 수려한 경관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유랑 명소였다고 합니다. 여기 뭐 김삿갓이 와서 시러를 읽고 또 여기서 좀 쉬고 이랬다면서요? 예. 35년 동안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전국 방방 아름다운 곳을 다 다녀갔지만 이곳 화순적벽을 3번이나 왔었는데 첫 번째 왔을 때 34살에 와가지고 무등산을 넘어서 이렇게 딱 오시면서 무등상고 송화제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강 심사상류 적벽강 깃다더니 머리에 흐르는구나라는 시를 주셨대요. 네. 그러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풍류가들이 이곳에서 시도 읽고 휴식도 갖고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많은 그런 학자들이 와서 시도 짓고 또 문학을 논했던 문학의 산실의 장소입니다. 휴와 풍류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실천했던 우리 선조들. 그들을 떠올리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선조들의 멍해를 풀어주었던 화순적벽. 기나긴 세월만큼 사연도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15개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 떠나게 되는 수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양적이군요.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정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분들이 산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추석으로나 여기 와서 제를 지내는 망배단 그리고 15개의 마을비가 마을 유래비가 있고 거기에 망향탑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30년 동안 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14년도에 개방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화순 적벽 투어로만 통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거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화순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사전 예약으로 3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에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미처 시간이 없어서 예약하지 못한 관광객을 위해서 백암 화순 온천에서 오전과 오후에 2회를 운영하는 서틀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1일 5회 운행하는 서틀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화순의 자랑, 네네. 적벽의 절경을 또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벽 제대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인류의 문화는 자연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특히 음식 문화는 그 지역의 환경과 사람들의 지혜가 어우러진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화순의 자연이 키워낸 음식은 어떨까요? 군수님 이거 한우 아주 뭐 때깔이 좋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적벽 한우인데요. 네. 화순에는 유명한 명승지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적벽 한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봐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마블링도 많고 여기는 화순은 공기도 좋고 적벽 한우가 맛이 좋습니다. 맛있겠다. 고기를 좀 드셔보시죠. 네네. 그래도 오늘 오셔서 같이 드시니까 너무 좋네요. 농민은 좋아. 그렇습니까? 네.
고기도 부드럽고 채소도 신선해서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프리카인데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파프리카. 당도 어떻습니까? 과일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꼭 여기 와서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서울 강서구에 매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순팜이 있습니다. 화순팜이 운영이 안 될 때는 직접 사 먹었지만은 이제는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택배비 해서 지원도 되고 또 3개월 한 번씩은 할인 행사를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다 이 맛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화순에 여행을 가면 꼭 구입하는 특산물이 바로 이 기정떡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포실포실하고 예. 입에 들어가니까 그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수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에서 이제 기정떡을 원래 만들어서 파는데요. 화순밥을 이용해서 바로 전국에서 주문하면 바로 택배로. 오늘 맛있는 떡까지 디저트까지 챙겨주셔서 좋은 것 보고 맛난 것 먹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최고의 안내를 해주신 군수님 고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질 때 더 멀리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싶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전남 화순으로 묵직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저렇게 다니려고 해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건강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백승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 쌍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춘분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돌고 이러면 또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저는 딱 네. 이맘때면 비염 때문에 지금 계속 훌쩍거리는데 몸이 먼저 아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뀐다는 네. 거를. 저도 그냥 뭐 휴지 마를 새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콧물도 흘리고 하는데 요즘 진짜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로 많은 분들이 그 비염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어른들도 이렇게 힘든데 이 알러지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네. 두 분 비염 얘기해 주셨는데 비염 말고 머리카락은 괜찮으세요? 이게 머리카락? 예, 예. 예. 탈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계절하고 또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환절기에 동물들도 털갈이를 한다는데 네. 사람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리카락 얘기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많은데 이맘때 또 문제가 되는군요. 탈모 때문에 예민해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정말 한 가닥 한 가닥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큰아들 있잖아요. 저희 남편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대머리가 뭐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그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올한올을 진짜 네. 너무 소중히 쓰다듬고 머리 뭐 두드리고 바르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빡빡 밀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들한테도 또 이게 유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희 집 새 남자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걱정들 많이 하고 한 가닥 한 가닥 소중하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닥이 천금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윤영미 아나운서가 네. 옆에서 잘 챙겨드리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또 여성 탈모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네.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탈모는 이제 성별을 뛰어넘는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주제 영상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봄철 모와의 전쟁, 탈모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이 든 남자들의 그 전유물이었죠. 네. 근데 이제는 남녀노소 다 걱정들을 하는 게 바로 이 탈모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안녕하십니까? 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좀 지금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좀 자신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럼요. 네, 수도 많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유, 저는 뭐, 우리 장 아나운서 나이 때는 머리를 죽이느라고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굵고, 숱이 많아서. 근데 저도 이제 아이 둘 낳고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자고 나면 베개에 그냥 까맣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져있고, 머리 한 번 감으면 뭉텅뭉텅 빠져서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남편 닮아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선생님들 걱정이 없으시고 배우상 선생님도 관리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저는 걱정이 좀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10대 후반, 그러니까 고3 때부터 이 M자 탈모가 조금씩 시작을 하더라고요. 20대 되니까 이 머리가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까 VC를 보셨죠? 가늘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0대 되니까 정수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40대 되니까 미용실 가면서 인사를 한 번씩 들었습니다. 두피 관리 좀 하시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심지어 이제 조카 동생까지도 다 그래서 그 한 조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요. 이 결혼하기 위해서 탈모 이식을 하기 위해서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50대부터 이제 악재를 좀 다려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비법에 대해서 조금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아니 저도 그걸 듣고 싶은 게 배우상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네. 지금이 풍성해졌어요. 정말요? 원래 이게 관리 안 하면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이게 풍성해진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탈모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탈모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분이에요. 김은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여의사로는 최연소 첫 번째로 미국 모발이식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16년째 탈모만을 고민하고 치료해온 머리카락이 늘 진심인 의사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늘 진심인 의사다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해주셨어요. 남자 선생님은 탈모 관련해서 몇 번 모셨던 것 같은데 네네. 여자 선생님은 저희 처음입니다. 그리고 직접 또 이렇게 풍성한 머리를 자랑하고 계신데 탈모도 질환인가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네, 재용 아나운서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탈모가 지금은 의료보험 비급여인데 이걸 급여로 해야 된다 아니다 뭐 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범사회적인 문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근데 그 20대 이제 어디 취직, 직장 뭐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이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무슨 적금도 들고 목돈 깨서 한 모 씹는다 이런데 그분들 참 그 고민하고 이러는 거 보면 이게 탈모도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대별 성별 진료 인원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전체 탈모 환자 중에 39세 이하의 탈모 환자가요 51%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애는 물론이고요, 결혼 그리고 사회생활에까지도 지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탈모를 좀 예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요. 탈모 질환입니다. 아, 이게 그래요? 머리카락이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에 없으면 그걸 저희가 탈모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비염도 사실 이제 초기에 치료하면 일주일이면 약 먹고 나을 것을 이렇게 방치했을 때는 한 달, 두 달 만성으로 가잖아요.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머리카락을 다 날리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뵙습니다. 아니 탈모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탈모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야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 적용이 안 돼야 좋은 거예요? 그것도 조금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공약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자,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에게 물려받고 싶지 않은 것 1위. 무슨 작은 키, 비만 뭐 이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1위는 탈모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고민이기도 하고
환절기에는 특히 탈모 환자들이 더 긴장한다. 이런데 이게 주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환절기 하면 같이 언급되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교차입니다. 일교차가 이제 커지게 되면 이 두피의 이제 유수분 밸런스도 이제 깨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탈모가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또 환절기에는 우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모발 성장이 둔화되고 이제 탈모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머리카락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환절기 때 굉장히 예민해지고 한 올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진짜. 네. 맞습니다. 환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탈모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 저희 집 가게도 그런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흡연, 음주 등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까지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탈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죠. 근데 선생님,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전체 탈모 환자의 80%는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한 20, 30대 분들한테는요, 이 후천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와, 전체 탈모 환자의 80%가 유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전이면 사실 좀 안타깝지만 뭐 이렇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또 언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탈모도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증가하는 20, 30대 탈모는 또 후천적인 영향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그만큼 생활 환경의 영향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 집안에 그 탈모 유전인자가 있고 내가 그걸 물려받았어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탈모를 좀 빨리 만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탈모를 만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20, 30대 후천적인 요인이 많다 이러죠. 네. 그 원인이 뭡니까? 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뭐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이 다이어트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잘 안 하게 되면 이 머리카락에도 원재료가 부족해져서 이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또 이렇게 안 먹어서도 우리가 탈모가 문제가 되지만 이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먹으면 영양 공급이 충분하니까 두피에도 좋고 모발도 이렇게 잘하는데 촉진될 것 같은데 잘 먹는 게 왜 문제예요, 선생님?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잘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사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식습관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름진 것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주로 이제 기름진 육류 위주로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기름진 것들이 우리의 혈관을 막아서 혈관을 통해서 모낭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막기 때문에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이랑 이런 중성 지방들이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탈모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네. 탈모를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M자형 탈모라고 그래서 앞쪽에 오잖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요 정수리 쪽, 요쪽으로 맞아요. 온다고 여기가 이제 휑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탈모도 유형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패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탈모 유형은요. 바로 이겁니다. 남성형 탈모. 사실 이게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분은 남성형 탈모인데 정수리 부분도 빠지고 앞쪽도 M이고 M자, 이렇게 됐네. 동시 진행이. 네, 맞습니다. 그 머리가 빠지는 탈모 패턴에 따라서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우선 만나볼 거는 남성형 탈모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대표적인 게 이제 M자 탈모 그리고 정수리 탈모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머리 빠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런 과정을. 너무 마음 아파요. 네. 아니 남성분들은 정말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탈모, 특히 M자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인상이 확 정말 달라지죠. 네. 바뀌게 변할 되더라고요.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남편 외모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머리가 이렇게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의하면은
와이프가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이런 이제 농담 삼아 남성형 탈모의 진짜 원인이 뭐예요? 네, 이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이 좀 가장 큰데요. 이게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에 모낭에 공격을 당하는 체질을 타고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남성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 혹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으신 분들은 20대, 30대부터 보통 탈모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 M자와 정수리 부분의 모발부터 가늘어지기 시작하다가 좀 솜털화가 되고 좀 더 지나면 맨들맨들하게 이제 모낭이 없어지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성형 탈모에 이어서 다음 탈모는 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여성형 탈모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여성분들도 탈모 때문에 진짜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가 벌어지는 듯한 느낌. 가르마 있는 데가 네, 많이 네. 옅어지고 없어지고 정수리 쪽이 그러네. 확 네. 빠지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막 바꿔줘야 된다는 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 남성형 탈모와 다르게 여성형 탈모는 이 헤어라인 앞쪽은 유지가 되고 가르마 주변으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확산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가르마를 중심으로 이제 점점 머리숱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네네. 진짜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처음에는 빽빽했는데 네. 가르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그러네. 탈모가 진행되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럼 여성형 탈모의 원인은 뭘까요? 이것도 유전일까요? 네, 아까 그 남성형 탈모는 유전의 영향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형 탈모에서도 유전의 영향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머리가 가늘어지는 미만성 탈모 패턴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보통 급격한 다이어트 이후에 심해지시거나 호르몬의 변화가 큰 출산 후 또 갱년기 이렇게 가장 많이 악화되시는데 사실 이때 또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서 여성형 탈모가 시작되는 분들이 많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출산하고 나서 가장 많이 빠지더라고요. 몇 달 동안은 진짜 한 움큼씩 빠진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곁에 이렇게 뭐 머리카락 담는 이렇게 휴지통을 조그만 거 하나 놓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 그것도 한 7, 8개월 지나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럴 때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게 머리카락 빠지는 게 이게 주기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참 원인이 궁금하고 요즘은 화장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휑 빠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섀도우 같은 것도 칠하고 네. 바르는 거 있어요. 막 그런 것도 뿌리고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다이어트도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출산 후에도 우리가 이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출산 후에 이런 현상을 겪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임신 중에는 우리 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에스트로겐 수치가 잘 유지가 되다가 이 출산 이후에 이 수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사실 에스트로겐은 이 머리카락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임신 중에는 이제 잘 빠지지 않던 머리카락이 이 출산 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급격히 또 빠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M자로 대표되는 남성형 탈모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가르마가 벌어지는 것 같은 여성형 탈모까지 알아봤는데 또 다른 유형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탈모 유형은 뭘까요? 바로 보시죠. 휴지기 탈모.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유형은 휴지기 탈모가 뭘까요? 쉰다는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아침 시청자분들도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탈모 같은 경우, 모발 같은 경우는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다시 성장기로 가게 되면서 모발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문제가 생기면서요, 모발 자체가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성장을 멈추고 계속 탈락하는 상태인 휴지기로 들어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네. 이때는요, 동물들이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죠. 네, 이때 오시는 환자분들 표현에 따르면요. 정말 머리카락이 비 오듯이 빠진다. 나는 머리 감기가 무섭다. 머리 빗기도 무섭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냥 비 아니라 소나기.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 몸 전체의 세포를 대표해서 사실 모낭 조직이요. 가장 세포 분열이 빠르고 예민한 조직입니다. 이 가령 이제 다이어트 이후에 두피에 이제 지방층이 조금이라도 얇아지면
거기서 영양을 공급받는 모낭들이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쉬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100가닥 이상씩 그렇게 우수수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머리빗으로 손가락을 훑어내리기만 해도 주변으로 바닥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휴지기 탈모도 정말 심각한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근데 휴지기 탈모 아까 털갈이에 비유하셨는데 털갈이는 한번 그렇게 소나기처럼 빠지고 나면 동물들 보면 다시 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이제 보통은 그 자리에서 빠지면 정상적으로 본인 굵기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저에 그 전부터 탈모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본인 모발 굵기로 회복되지 않고 가는 상태로 이제 점점 심해지시는 거죠. 네,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탈모 유형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탈모 유형은 원형 탈모. 원형 탈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이건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린아이들한테도 저게 나타나는데 저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땜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보통 20, 30대 요즘 이제 원형 탈모로 병원 참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 보통 원형 탈모는 동전에 구멍이 뚫린 듯한 그렇게 작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크기가 작을 때는 저절로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제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이제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나면 급격히 증상이 악화돼서 저렇게 탈모 부위가 커지기도 하고 다발성으로 번지다가 두피 내 모발이 전체 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형 탈모도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예요, 그러면?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원인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 유전인자의 어떤 그 취약한 원형 탈모에 취약한 유전인자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어떤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시게 되면 면역이 좀 교란이 생기면서 우리 몸이 자가 모낭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게 되시는데요. 보통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 세포들은 외부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물리치고 없애는 경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잠깐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모낭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겁니다. 네, 오늘 탈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탈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외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외국은 어때요? 외국도 이렇습니까? 네, 사실 이제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이 탈모의 인구가 2배 이상 더 많은데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탈모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승화시키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유독 또 예민한 게 아닌가. 외모 때문에. 외모에 워낙 그렇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민한 것 같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독 탈모와 관련해서는 풍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머리면 뭐 정력왕이다. 네. 또 짠돌이다. 뭐 뭘 먹으면 머리카락이 난다. 이런 풍문들이 굉장히 많아 솔깃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탈모에 관한 속설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탈모는 배를 걸러 나타난다. 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 중에는 아버지가 그러면 그 오히려 안심한다 이런 얘기. 맞아요.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그때는 이제 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걸러 이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닌가? 워낙 많이 들었단 말이어서 백상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X예요? 네, 물론 이제 유전이 탈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이 법칙이나 패턴이 이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탈모와 관련된 유전자는 200여 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전인자들이 어떻게 조합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집안에 유전자가 없다고 해도 또 나 때부터 이제 수정 과정에서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이 탈모가 생기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탈모 유전인자가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탈모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유전인자가 이제 스위치가 켜지지 않고 내가 일생 동안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이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뭐 탈모다, 우리 부모님이 탈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100% 탈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대를 걸러서 나타난다는 것은 X입니다. 그래도 탈모는 유전이다. 이래서 아버지가 탈모가 심하신 집에서는 그 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에서 와요? 아니면 뭐 저 엄마 쪽에서도 오고 이래요? 이 탈모 유전자는요, 아버님, 어머님 다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이 또 공평하게 물려받고요. 그렇지만 안심하셔도 되시는 게요, 이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어도 실제로 탈모로 발현되는 건 3분의 1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외가 쪽에서 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외할아버지가 뭐 탈모가 좀 심했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 외가 쪽에 있으신가 봐요. 이재용 아나운서 외가 쪽에 있으신가 아니요, 저는 아니고. 궁금한 그러면 게, 그쪽에서 우리는 그동안은 그 친가 쪽, 아버지, 할아버지 쪽을 원망했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도 되는 거군요. 맞아요. 사실 재밌는 게요.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진료실에 들어오면 이제 보호자분,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약간 이렇게 살짝 M자가 있으신 아버님은 정말 죄인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아무것도 못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 노려보시면서 저 인간 탓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반전은 어머님도 살짝 정수리가 횡하시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유전인자가요, 어머님 쪽, 모계 쪽으로 물려받았을 때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탈모가 많다 이러면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풍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문입니다. 파마나 염색 자주 하면 탈모 온다. 네, 이거 이거 맞는 뭐 얘기. 당연히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뭐 염색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네. 파마는 그래서 머리카락 이제 가늘어지거나 빠질까 봐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요 화학적인 뭔가를 첨가하니까 좀 탈모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아요? 두피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 저도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서 네. 염색을 하는데 어제도 염색하고 왔는데 이게 자연 염색하거든요, 이제는. 맞아요. 화학 성분이 네. 안 좋다고 그래서 네. 완전 자연으로 하루에 가면 한 3-4시간씩만 해야 돼요. 그런 천연 염색을 해요. 네. 이 관계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 관계가 없다고? 네, 사실 파마와 염색에 쓰는 이 화학약품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이제 손상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모와는 이제 일으키진 않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품을 장시간 이제 두피에 방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모낭까지 침투되면서 이제 두피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두피에 가급적 닿지 않게 좀 모발에만 잘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염색과 파마가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 얘기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풍문입니다.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 온다. 전 이거 확실히 들었거든요. 네.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왜냐하면 저 머리에 열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온다고 그래서 네. 뭐 운동하고 이럴 때 모자 계속 쓰고 있으면 탈모의 원인이 된다. 다치니까. 네.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요. 모자 쓰지 말라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거들 모자 쓰고 하는데 그 사람들 풍성하던데. 그래서 이게 맞는 정답이 말일까요? X구나. X예요. 운동하실 때 이 모자를 쓰시는 것이 뭐냐면 자외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두피의 손상을 막아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자를 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젖은 머리 상태로 모자를 쓴다든지 너무 꽉 끼는 모자를 쓴다든지 또 모자를 쓰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습관을 버리시게 되면 모자 사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네. 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요즘에 이제 계절이어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좀 꽤 많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탈모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자가진단법. 네, 물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환자분들 머리가 많이 빠져서 나 혹시 탈모 아니야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백가닥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백가닥까지. 근데 어떻게 쓸 수가 백가닥을 있죠? 제가 한번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전혀 가질 않아요. 네, 이게 사실 백가닥 정도면요, 내가 늘 평소 빠지는 양이 한 2.5배 정도 양인데요. 이 정도 빠지면 머리 감았을 때 이제 하수구가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머리를 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60초 카운터 진단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하루 중에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샴푸 직전에 60초 동안 바닥에 하얀 종이를 깔아 놓으시고 머리 브러싱을 60초 동안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닥에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를 보고
그게 한 70가닥, 80가닥 이상이면 병적으로 머리가 빠지고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네.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얼마 정도 빠지는 것 같으세요? 이게 근데 머리를 감을 때가 아니라 감기 전에 이제 브러쉬로. 네, 맞습니다. 머리를 저는 감을 때는 굉장히 많이 빠지던데. 잘 모르는데. 그 전에 브러쉬로는 그렇게 안 빠지거든요. 전에 안 빗어봐갖고 잘. 보통 이제 아까 사진의 6번 정도가 우리 샴푸 직전에 빗질했을 때 한 7, 80가닥 정도 빠지는 양이었고요. 네. 꽤 되는 거네요. 네. 보기에도 이렇게 뭉쳐져 있는 양을 보니까 꽤 많이 빠진다 싶을 때 이제 이게 좀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외에 제가 또 탈모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법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여기서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1. 첫 번째,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다.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때 5개 이상 빠진다. 세 번째, 모발이 가늘고 전보다 얇아졌음을 느낀다. 네 번째,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많아졌다. 다섯 번째, 두피를 눌러보면 따갑다. 여섯 번째, 앞머리와 뒷머리의 굵기 차이가 난다. 일곱 번째, 몸의 털이 갑자기 길어지고 굵어진다. 오, 3개. 3개. 저는 아직 하나도 전 없는 2개. 것 같아요. 그래요? 2개 정도. 네. 굉장히 양호하시다. 네, 사실 여기 체크리스트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되면 조금 긴장을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3개 이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보통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네, 이제 시즌을 먼저 합니다. 이 시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이 정수리 쪽과 헤어라인을 먼저 좀 찍어보는데요. 사실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환자분들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탈모가 있으신지 혹은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진행이 됐는지 바로 아세요? 첫눈에 알아봅니까? 네. 저 개그 그거죠? 첫 봄은 N이다. 그럼 첫 봄을 아시면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멀리서 뵙기에는 이재용 아나운서님 만약 저희 병원에 오신다면 저희가 진료비를 안 받고 그냥 기가시라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시즌이 정확한 게 아니라서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두피 확대경 검사도 하기도 하고요. 당김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로요? 사실은 아침마다 오면 우리가 머리하고 헤어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헤어 해주시는 분들이 저를 여기를 좀 부풀리거든. 요즘에 저도 여기 숱이 좀 빠졌어요. 네. 한번 진단 받아볼까요, 네. 그러면? 네. 저도요. 네. 이재용 아나운서랑 윤영미 아나운서 한번 어디 앞에 받아볼게요. 나갈까요? 네. 네. 요거 마련되면 나가면 되겠네. 여기서 바로 돼요, 저런 게. 신기합니다. 최첨단 저하고 뭐가 먼저 어떻게? 아니요. 우리 이재용 씨 먼저 하세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척 봐도 뭐 전혀 부족한 부분이 근데 없어요. 전에보다는 많이 빠졌고요. 머리카락이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게 맞으신지 저희가 이제 조금 확대해서 찍어볼게요. 먼저는 제일 건강한 이 뒤통수 쪽 후두부 쪽의 모발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왼쪽 오른쪽 옆에 머리가 굵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도 제일 먼저 진행을 하는 요 가마 정수리 부위도 같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좀 아니, 아주 빠져.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게 내 거예요? 네. 이거 봐. 화면에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 모낭당의 뿌리에서 2가닥, 3가닥씩 올라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뒤 후두부 쪽과 정수리 쪽이 거의 비슷하세요. 굉장히 좋은 상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은 탈모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행이네. 근데 어제 염색이 좀 노랗게 됐다. 잘 되셨어요. 저도 굉장히 정수리 쪽이 점점 얇아져서 그러세요? 걱정이고 저는 여기 이마 요 위가 약간 이렇게 동전만하게 머리카락이 아예 그러시네요. 없어졌어요. 네, 이게 저희가- 원형 탈모인지 모르겠는데 앞쪽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쪽에서 막 칠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여기. 일단 제가 여성형 탈모가 있으신지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마찬가지로 제일 건강한 곳에 두피 먼저 촬영을 해보고요. 뒷머리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촘촘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뒷모발 찍는 이유는 이 탈모 부위랑 비교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들 가르마 부분이 제일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르마 부분도 같이 한번 찍어보고요. 저는 가르마를 왼쪽 오른쪽으로 가끔 이렇게 바꾸거든요. 가르마 쪽이 좀 많이 빠져서.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매일 드라이하고 뭐 뿌리고 그죠. 하니까 자극이 많이 되죠. 머리카락을 너무 괴롭히는 네. 것 같아요. 진짜. 윤영미 아나운서님도 후두부 쪽하고 가르마 쪽 사실 모발의 밀도나 굵기 차이 사실 아직은 관찰되지 않으셔서 네, 아주 건강하고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네, 특별히 탈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여성형 탈모에 대한 진단을 해봤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휴지기 탈모에 대한 관련된 모발 당김 검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우선은 이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저희가 모발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럼요. 테스트인 거죠? 이렇게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머리를 잡아당겼을 때 한 군데에서 한 가닥, 2가닥 정도가 뽑혀 나오면 정상이고요. 네. 만약에 4가닥 이상이 뽑혀 나오는 게 3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병적인 휴지기 탈모로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프네요. 아플 정도로 잡아당겨야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 모발이 이제 뽑혀 나오는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TV 보시는 분들 지금 다 지금 네네. 머리카락 그죠. 당기셨다고. 하나씩. 지금 이제 어떤가요? 당겨봤을 때는요. 네. 머리카락이 빠지는 모발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이고. 네, 모낭대 전체적으로 좀 네. 건강하신 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 네, 매니저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둘은 일단 안심. 그 문제는 안심, 없네. 건강. 네. 다행입니다. 아유, 기쁜 소식 들었네요, 진짜.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네. 하면 그냥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할 테지만 이상이 생겼다. 그럼 치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이 탈모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이게 사실 맞는 게요. 사실 탈모는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굉장히 좀 빨리 호전이 되시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모낭 세포들이 좀 파괴가 되고 약해지면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인데 이게 과연 치료가 됩니까?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그 먹는 약과 모발 이식이 2가지밖에 없어서 네. 환자분들이 뭐 탈모 치료에도 머리가 나진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 10년 동안에는 탈모 치료와 관련된 주사약과 레이저 장비들이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해서 우리가 모발 이식과 견주었을 때는 굉장히 좀 비슷할 만큼 경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단계가 있겠죠? 뭐부터 시작하고 뭐. 네, 일단 먼저는 저희가 이제 먹는 약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30년 동안 이 탈모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먹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탈모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 DHT의 수치를 떨어뜨려서 모낭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 탈모에서 바로 복용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신 거죠. 저도 뭐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바르는 약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바르는 약은 사실 일반적으로 먹는 약에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 낮은 편인데요. 일반 의약품이라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입하실 수가 있고 탈모 치료 시작할 때 초기 단계로 시도하기에는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는 좀 성에 차지 않는 분들이 저희 같은 이제 탈모 치료 병원에 찾아오시는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실제로 머리가 가는 모발을 굵게 만들거나 새로 모발이 올라오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피 내에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모발 성장인자 성분을 투여하고 레이저로 저 깊숙이 모낭 줄기세포를 흔들어 깨워서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초기 탈모에서는 치료를 하면 한 4개월 정도 뒤에 모발이 굉장히 튼튼하고 굵게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임상 경험상 한 5년 이상이 경과한 탈모에서는 조금 치료 기간이 더 걸리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얼굴에서 주름에 쓰는 보톡스를 이게 탈모 치료에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저도 턱에 맞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근육을 좀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보톡스를 머리에 맞는다? 맞아요. 이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비슷한 이제 원리예요. 얼굴 네. 근육에 대한 관련된 거와 비슷한데 이 보톡스를 두피 안에 이제 우리가 직접 주사를 했을 때는 두피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두피의 혈류를 좀 좋게 해주고 또 탈모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발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최근에 관련된 논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효과가 좀 괜찮아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탈모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한의학에서는요, 이 머리카락을 신장이 주관하고 혈의 나머지다라고 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요, 혈이 성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윤택하고요. 혈이 부족하게 되면 머리카락의 윤기가 빠지게 되고, 혈이 열을 받게 되면 갈색으로 누렇게 변하게 되고, 혈이 상하게 되면 백발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동의보감을 보면 이 탈모에 대한 치료를 혈을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몸 안에 화가 생겨서 혈이 마르게 되면 이 탈모가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에 화가 생기는 상황을 줄여주고 혈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됩니다. 대표적인 약제는 뭐가 있습니까?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약제,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수오라고 하는 약제가 바로 이 탈모에 쓰는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하수오라고 하는 이름 글자에서 보듯이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먹었더니 머리가 까마귀 같이 검게 됐다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이 하수오가 정수를 채우고 털과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어주고요. 또 안색을 좋게 하고 늙지 않게 해서 수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산후질환과 뼈와 근육이 약할 때 활용을 했고요. 머리카락이 백발이 돼서 이 부분을 검게 만들어주는데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걸 드실 때는요. 물 1리터에 하수오 20g을 넣으시고 한 30분 정도 달여놓으신 다음에 수시로 드시거나 좀 더 효과를 보시려고 한다면 호두라든지 검은깨를 넣어서 같이 갈아서 마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수오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먹어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부탁합니다. 네, 자 오늘 1분 간단 요리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는 사실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재료라면 딱 콩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검은 콩. 그렇죠. 검은 콩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래서 검은 콩으로 뭐 두유를 드신다거나 네. 콩 요리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콩 요리는 아니고요. 조금 새롭게 제철 봄나물을 이용해서 냉이랑 또 두릅 또 봄동을 이용해가지고요. 겉절이하고 또 숙회를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겠다. 봄동. 네. 딱 요즘 제철 식재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이제 봄동 활용을 할 거고요. 이제 달래, 달래 이용을 할 텐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겉절이를 할 거예요. 달래 하면은 보통 이제 대표적인 봄나물, 향기도 굉장히 좋은데 또 다른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달래는 이제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빈혈은 사실 이제 혈액의 영양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혈액이 모낭으로 전달이 되면서 영양 성분이 떨어지게 되면 또 탈모랑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철분 보충하는데 달래를 이번 시기에는 이제 봄에는 좀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재료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재료는 봄동이랑 달래 한 단 정도씩 또 한 개 준비해 주시고요. 사과가 있으면 반 개 정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양념은 고춧가루에 매실청, 간 마늘, 또 간 생강 그리고 여기에 액젓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이 양념 다 섞어서 무쳐내주시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두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시장에 두릅도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두릅도 숙회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제 볼 하나로 뚝딱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양념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실청. 고춧가루가 조금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담가놔 주시고 여기에 이제 바로 무쳐 드실 거기 때문에 새콤하게 식초 살짝 그리고 간은 멸치 액젓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저는 그냥 봄동에다가 바로 막 양념을 넣는데 이렇게 미리 해놓는 게 좋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춧가루가 불어서 양념이 잘 골고루 버무려질 수 있게 하고 발색도 좋아집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진 마늘. 네. 이렇게 해서 좀 섞어서 살짝 불려주시면 양념이 겉돌지 않고 맛이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리는군요, 고춧가루를. 네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요런 이제 생나물 무치실 때는 너무 조물조물 무치면 좀 풋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미리 섞어 놓으시면 그냥 슬쩍만 버무려도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제철에 이제 봄동은 또 달아요. 그렇게 또 먹어보면. 네. 달래는 또 향이 또 워낙 좋아서. 그렇죠. 진짜 봄 내음이 그냥 확 끼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묻혀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손에 힘을 주거나 하지 않고 네. 슬슬슬슬 네. 달걀을 쥐듯이 가볍게 달걀 쥐듯이. 네. 살살 버무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입맛 떨어질 때 이만한 그쵸. 거 없고. 근데 사과는 왜 들어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았잖아요. 네. 그 사과의 단맛으로 이런 또 아삭하게 씹히는 단맛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뭐 사과 넣으셔도 되고요. 집에 뭐 배 있으시면은 배 썰어 넣으셔도 되고 그런 과일들로 좀 단맛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담아줍니다. 담아내면 이것도 끝이잖아요. 네, 그렇죠. 완성이에요. 네, 이렇게 담아내시면 되고요. 아, 맛있겠네요. 네. 그다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릅 숙회인데요. 두릅 같은 경우에는 새순이잖아요. 나무에서 이렇게 두릅이 새순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봄의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요걸 데쳐가지고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좀 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너무 데치게 되면 식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누렇게 색이 변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식감이 남을 정도까지 데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찍어 먹는 초고추장을 만들어 볼 텐데 고추장 넣어주시고 여기에 식초, 매실청 그리고 들기름을 조금 넉넉히 넣을 거예요. 들기름. 네. 그래서 고추장의 그런 매운맛이 너무 강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좀 슴슴하게 간이 세지 않게 해가지고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랑 어우러지게끔 해서 조금 이제 묽은 초고추장으로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요거를 끼얹어 주시면 돼요. 예, 두릅은 얼마나 삶는 건가요? 두릅은 두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요 정도 두께라면 그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데쳐내시면 그리고 데친 다음에 찬물로 얼른 건져내셔야 돼요. 네. 예, 실온에 방치하면은 또 그 남은 열로 계속 무르게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물에 담가서 공기를 얼른 빼셔야 됩니다. 네. 전 또 궁금한 게 두릅이 탈모 예방에 그럼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 두릅은 두릅나무의 어른순을 말하게 되는데요. 얘부터 기운을 보강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특히 이른 봄철이 되면 이제 나른하고 또 입맛도 없으시잖아요. 이럴 때 드시게 되면 입맛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요. 겨울에 부족했던 이 비타민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몸에 활력도 주고 또한 모발 영양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또 피곤한 때문에 쩔어져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하루 종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수험생이 드시게 되면요. 머리도 맑게 해주고요.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두릅이 확실히 철이구나. 어제 저녁 반찬으로 두릅이 올라오던데. 네. 봄이 왔네, 봄이 와. 이번엔 너무 봄이 가득해요. 그리고 식초를 넣으셨잖아요. 네. 새콤한 향이 너무 잘 어울려요. 콩상큼. 이런 봄나물이 도움이 된다니까 더 좋네요. 맛있으면서 또 두피에도 도움이 되고. 네. 예. 봄동이 확실히 제철이다. 그리고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1분 간단 요리라는 게 정말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요리들만 가르쳐 드리니까 꼭 한번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우리 탈모 관련해서 오늘 못다한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탈모 이제 요즘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는 약부터 바르는 약,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 또 마지막에 모발 이식까지도 우리가 이제 탈모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또 위축되지 마시고 병원에 좀 빨리 찾아오시면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또 본인의 자아를 좀 찾는 데 또 도움도 되시고 여러 가지를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라. 네. 맞습니다. 배우상 선생님도 하수어만 가지고 관리하신 건 아니죠? 하수오는 이제 비법이 하나 있어요. 네. 검은 콩에다가 쪄서 하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검은 콩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환절기 탈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이제 좀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고요. 오늘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완연한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